종로국가정보학원 공시마 7급 영어영사직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춘호 교수입니다. 매년 기출문제 경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헌법 시험 문제는 매년 난이도가 상승한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험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 과목의 경우에는 시험이 누적될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헌법 부속 법령이나 판례 출제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기존에 이미 출제되었던 영역들은 워낙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다 보니까 틀리질 않죠. 그러면은 모두 다 맞추는 문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출제자들은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틀릴 만한 부분을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헌법 조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험생들이 숙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낼래야 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질 않아요. 남은 부분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판례 부분, 이 판례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두도 숙지하고 있을 것 같은 기본적인 판례보다는 좀 지역적인 판례, 그런 데서 출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방금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은 지역적인 부속 법령과 판례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역적인 판례,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속 법령, 자, 이것을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 자, 근데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법 과목은 가장 기본이 헌법 조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헌법 조문은 130개밖에 안 되지만 그 헌법 조문 130개에 근거해서 부속 법령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역적인 판례는 물론이고 모든 기본적인 판례의 내용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가는 거죠. 변별력을 저하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 조문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를 체계적으로 못하신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헌법 조문은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식으로 간과하고 오히려 지역적인 부분만 매달려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핏 보면 공부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수험생들에 비교해서 지역적인 판례나 부속 법령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과시를 할 수는 있어요, 수험 과정에서. 근데 실제로 시험을 쳐보게 되면은 의외로 그런 분들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어쩌다 맞출 수는 있는데 당연히 맞춰야 될 기본적인 문제들을 의외로 부실하게 놓친다는 거죠. 각 문제당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추나 쉬운 문제 하나 맞추나 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헌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 조문을 공부 안 하고 지역적인 것만 공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하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법 조문 130개는 이 130개에서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문이 출제된다 했을 경우에는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만큼 숙지를 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이 당연한 것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초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런 초심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자,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저는 법 과목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법 과목에서 중시해야 될 것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 조문, 민법에 있어서는 민법 조문이겠죠. 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헌법 조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살아오시면서 몇 개의 조문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요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헌법 조문의 일부가 소개되고 하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헌법 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문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1조 1항, 1조 2항 이렇게 말하는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헌법 37조 2항이 무슨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조문 번호와 조문의 내용을 연결시킬 만큼 그렇게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내용이 헌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헌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헌법의 하위 법령이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구별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이 이해와 암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이론과 판례의 탑을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헌법 조문을 간과하는 수험생들의 그 시행착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헌법 조문을 가장 충실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여러분이 지겹다. 이거 아까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한두 번 들었으면 이제 다 외웠는데 저 선생님께서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반복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헌법 조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틀리면은 아주 지엽적인 판례나 부속법령에서 아주 맞추기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를 맞춰야지 보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조문에서 숙지를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법 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시면은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속 법령과 판례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용이해지세요. 왜? 조문을 프레임을 잘 짜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판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판례 하나, 부속법령, 조문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외우시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인간의 암기 능력이란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꿰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약간만 변형을 가해도 OX 판단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그 체계의 가장 큰 틀을 헌법 조문으로 잡고 그 조문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숙지시켜드린 이후에 이론을 그리고 판례를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지도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법에 의한 통치의 가장 기본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은 나머지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내가 다 알았던 건 아니지만 큰 틀은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는 내용이겠구나 하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험 생활에서 비롯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생활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 그다음에 여러분의 권리,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실 때 재미있게 충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 격려의 말씀 내지는 뭐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말씀 하나 남겨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제도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이에요.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을 할 때 미리 이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이 시험에 붙을 만한 실력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계획한 기간 동안 계획한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셨겠죠. 자, 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신 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게 되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확신하는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암기형 지식 축적형 시험과 적성형 시험으로 시험이 크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지식 축적형 시험이에요. 즉 타고난 적성이라든가 어떤 뭐 지능 이것에 좌우되기보다는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은 고득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법 과목은 성실함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성실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게 되면 결국은 성실한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과목이 이 법 과목 그리고 우리 시험 과목에서의 헌법 과목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나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